이번 주 사건 사고 브리핑입니다. 요즘에 비투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나도 돈 못 받았다. 연예인이 부모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했다는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비투 논란, 그러니까 미투에 빗대서 비투라는 신조어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연예인들이 하도 많이 거론이 돼가지고요. 이제는 누가 누군지 어떤 사건이 됐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마이크로닷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최근에 나온 건 추신수 씨, 오늘 또 이영자 씨의 오빠 사건까지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면 어떨까 합니다. 비투. 그러니까 미투가 아니라 비투. 네. 비투. 저 같은 경우는 비투라는 지금 이거 말 나오는 거 초창기에 마이크로닷 시작될 때 그 즈음에서 조금 1년에 이제 그 도끼인가요? 네, 네. 뭐 그 정도 이어질 때까지는 좀 나름대로 그냥 그렇게 흘러간다 그냥 이건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갔는데 이게 이제 마치 뭐 미투 운동 뭐 하는 것처럼 이제 비투라는 이름으로 이 성행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또 뭐 아마 이 얘기 제가 잘못하면 이제 또 욕 엄청 먹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고무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처음에 마이크로닷이나 도끼가 문제가 많이 됐던 건 나중에 그 대응에 대한 그렇죠. 태도에 대한 어떤 부정적 반응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사실 너도 나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차이른 씨와 이병헌 씨 같은 경우는 이미 돈을 갚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다시 거론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또 뭐 추신수의 아버지 그리고 이거는 또 판결이 났던 사건인데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뭐 이영자 씨 오빠 얘기도 최근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비투란 말 자체를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미투를 조롱하는 그렇죠. 느낌이 크고요. 미투. 비투란 말을 쓰는 거는 나쁜 놈들이 쓰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우후죽순으로 이제 흔히 말하는 그 너도 나도 이제 기사가 될 것 같으니까 막 터트리는 그런 부분이 크니까 그거를 선별해서 그 방송사나 언론사가 자체의 검열 시스템이 전혀 안 된다고 하는 개판이죠. 완전히 이거는 우리 자체의 그 검열 시스템이 없다는 거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인데 스스로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방송사나 이런 데 애들의 언론사의 문제고 아주 악의적으로 빚을 안 갚는 것이 있으면 거기엔 문제 제기를 하고 차이렌 씨나 아니면 어떤 사람처럼 좀 성실하게 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자체적인 어떤 스크린 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이건 우르르 쫙 갔다가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이게 무슨 어떤 민정수석권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얘들이 또 뭘 해는 거냐 이런 얘기도 엉망이 되니까 도대체 이 본질이 뭔지를 확 돼보니까 이 언론사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그 마인드가 없는 것 같아요. 예, 또 하나 우리나라의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한 그거를 보전하고 법적으로 처리하는데 사실 많이 미흡해요. 그래서 일단은 세무자들이 형사 고소부터 하고 말죠. 그래서 사실은 그 이른바 이제 자기네들 변호사들끼리 그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를 그냥 경찰들만 괴롭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사건만 쌓이게 하는 경우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판사나 아니면 우리의 사법체계의 잘못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 돈을 빌리고 갚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숨겨진 돈을 어떻게 갚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어떤 법적 절차를 마련해 줬으면은 이렇게까지 이게 다른 쪽으로 하지 않은데 그렇게 안 하니까 역으로 형사 고소하고 왜 갚네 못 갚네 하고 막 이 난장판이 벌어지는 것도 저는 사실은 우리의 사법 체계에 높으신 판사님들의 큰 책임이 있다고 봐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가고 나서 안 갚으면 그 사기죄로 고소를 하거든요. 네. 일선에서 그렇게 들어오는 사기 건수가 유죄로 인정되는 확률은 30%도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민사관계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요번에 마이크로닷 같은 경우도요. 사실상 피해자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합쳐서 한 20억 된다고 하는데 저 중에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요. 한 10여 년 넘게 거래 관계를 유지했다.
외상으로 물건 사다가 마이크로닷 아버지가 쓰고 또 어느 날 그 변제하고 갚고 주고받고 이러다가 IMF가 터지면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가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갚은 경우라면 그 경우는 사기죄 성립 안 돼요. 고의성이 없는 거니까. 예, 그건 사기죄 안 되거든요. 그건 상호 간의 거래 관계, 민사 관계에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5억 이상의 어떤 그 사기 피해가 있을 때 특경법이라고 그러죠. 특정 경제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인데 그 5억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피해자가 한 50명 되는데 이 사람 돈을 전부 합쳐갖고 20억이 넘으니까 이거는 특경법인 줄 아는데 그거 아니에요. 한 사람당 한 건당 5억이 넘을 때 특경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합쳐서 5억이 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좀 자꾸 특경법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한 사람이 진짜 실질적으로 사기를 치려고 맘먹고 사기쳐서 가져간 돈이 그 피해액이 5억인지 여부는 또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되고 아마 적색수배 해가지고 지금 송환하려고 애를 쓰는데 거기에 특경법이라 해야지 5억 이상이기 때문에 저 사람 강제 송환이 가능하거든요. 적색수배도 되고 근데 이제 그 부분도 나중에 따지게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해를 해요. 전부 합쳐서 5억이 넘으면 특정 경제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100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5억이 다 100사람이 5억이 안 되면 이거는 특경법이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추후 수사하면서 밝혀질 것 같고 기본적으로요. 헌법 13조 사망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연좌제. 대한민국 국민은 친척의 어떤 잘못으로 인한 거를 승계받아 가지고 그 책임질 이유 없다 하는 게 연좌제 그 취지예요. 그렇다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 돈을 빌려다 쓰고 갚지 않는 사람들은 그 연예인이 아니라 연예인의 아버지나 어머니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연예인을 비난할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우리가 피해자의 입장이 돼가지고 봤던 거예요. 그동안. 그 마이크로닷 같은 경우도 그거 아닙니까? 20억이 넘는 돈을 챙겨가지고 뉴질랜드 달아나서 거기에서 그 돈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사립학교 다니면서 커가지고 환경이 좋은 사람이 돼서 우리나라 와서 또 돈을 벌고 있는데 정작이 그들 그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피해를 입어가지고 완전히 도산한 그 피해자분들은 자식들 교육도 제대로 못하고 심지어는 병도 들고 지금도 빚을 갚고 있는 그런 현상 그걸 보면서 이제 그 좀 공분했던 거예요. 거기에 더했던 게 뭐였냐면 마이크로닷의 초기 대응이에요. 뭐 고소해버리겠다, 법적 조치 밟아버리겠다 등등 이제 이런 게 이제 그 감정을 불러일으킨 건데 이게 무슨 일반화돼가지고 미투처럼요. 그냥 뭐 조금만 예전에 내가 얼마만 빌려줬어도 누구의 아버지한테 빌려줬다 해가지고 누구 이름을 먼저 내면 이거는 단지 대한민국에서 연예인이고 이른바 셀럽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유 없이 비난받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마녀사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절대 저는 긍정적이지 않고 무엇보다도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건 그거예요. 미투라는 그 운동 자체가 비투 때문에 희석되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추신수 얘기를 잠깐 설명을 좀 드릴까요? 추신수 같은 경우는 국민청원방에 올라왔어요. 네. 그 올라왔는데 추신수 아버지가 뭐 예전에 그 공범인 조모 씨랑 둘이서 박모 씨라는 피해자분한테 다이아몬드 수입하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5억인가를 빌려가고 안 갚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소도 했고 처음에 형사 고소한 거는 무혐의가 떨어졌어요. 증거 불충분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전부 승소했어요. 피해자분이. 그런데도 여전히 안 갚으니까 다시 재고소했어요. 형사 고소를 해가지고 징역 5년 추징금 5억 받았어요. 그러니까 추신수 아버지가 5억 공탁금을 걸고 집행유예를 받고 나왔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인데 국민청원방에 올라온 내용에 보면 추신수 아버지 추말동에 대한 얘기를 써야 되는 건데 제목이 추신수의 아버지
누구누구의 사기건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이거는 추신수 입장에서 보면은 아버지 때문에 하등의 이유 없이 추신수라는 사람이 사기에 연루된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고 이거는 법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솔직히 명예훼손죄도 가능해요. 추신수 씨는 실제로 이 아버지가 이전에도 몇 번 그런 사고를 쳤죠. 돈 사고를 쳐갖고 성실하게 많이 갚아줬어요. 그거는 뭐 다른 언론사들이 너무 잘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번에 그 사건이 있었을 때 다른 많은 언론사들도 아휴 또 이건 그동안 그렇게 많이 갚아줬는데 저 아버지 너무하다. 그런 분위기는 다 있었고 그런데 이건 좀 악의적이에요. 추신수의 아버지 건을 저 청와대 청원반에 올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아니 승소 판결을 그러니까 받았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이거는 마이크로다 사건하고 다르죠. 마이크로 사건은 그렇게 못하고 억울하게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건 이렇게 좀 여론화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까지 정당성이 있는데 추신수 건은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아까 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좀 언론사에서 자체 내에서 좀 필터링 해야 된다. 고를 걸 좀 고르고 뭐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그냥 연예인의 가족 뭐 하나만 딱 올라오면 그냥 전부 다 그냥 속된 말로 개떼처럼 확 몰려들어가지고 그 사건을 다루다 보면 그 연예인인 사람 입장에서는 본의 아니게 엄청난 피해를 당하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가 그런 거는 조금 자제해야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또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너무 사적인 얘기들이 여기까지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저도 배 교수 아까 그 의견에 동의해요. 비투는 지속돼 가지고 우리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네. 어떤 사람이 딱히 피해자다 가해자다 이분법적 사고보다는 그 상황을 정말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